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들입니다. 때로는 홀로 씨앗을 심고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밭을 일구죠. 이 정원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땅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씨앗을 골라 심고 있는가일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미지의 씨앗을 받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풍성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맺는 거목으로 자랄 수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는 독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망설입니다. 마음의 밭을 열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은 언제나 큰 모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잘못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애써 가꾼 정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성껏 고른 단 하나의 씨앗이 척박했던 내 삶을 꽃피는 낙원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터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어떤 길도 길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인간관계의 숲에서 평생 그늘이 되어줄 좋은 나무와 삶을 병들게 할 나쁜 나무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사람의 겉모습, 화려한 언변, 사회적 지위라는 현란한 꽃잎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성품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건강하게 뻗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점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라는 정원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내면의 지혜로운 안내서가 되어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빠른 일이지만 우정 자체는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이다. 우리는 이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나무를 고르는 일은 시간을 들여 땅의 성질을 살피고 씨앗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정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점, 말과 행동이 같은 주소를 향하는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언행일치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곤 합니다.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와 같아서 듣고 있으면 현실의 문제를 잊고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약속하고 영원한 편이 되어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그저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진심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로 증명됩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사람,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속이 텅 빈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맙니다. 신뢰라는 것은 거창한 약속의 이행이 아니라 수백 개의 사소한 행동들이 벽돌처럼 쌓여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특유의 위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지만 그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행동의 희소성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드물게 일어나는 그 귀한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화려한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감동하기 전에 그의 아주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무심코 뱉은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가? 예를 들어 다음에 자료 보내줄게 혹은 언제 한번 전화할게 같은 작은 약속들 말입니다. 위대한 정직함은 이런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성품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실함이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큰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단서는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작고 사소한 행동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며 타인에 대한 책임감 또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그 배에 함께 올라탄 당신의 인생까지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항해를 떠나도 좋을 믿음직한 선장입니다. 두 번째 기준점, 힘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 그의 영혼이 보인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상사나 권력자에게는 온갖 아첨과 미소를 보이지만 식당의 종업원이나 건물의 청소부 혹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존중과 교감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래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로 여깁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동의 본질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친절의 행위가 기도하며 고개 숙이는 수천 개의 머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형식적인 존경이나 계산된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친절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당신의 지위나 재력 혹은 당신이 가진 무언가 때문에 친절한 것이라면 그 친절은 언젠가 당신이 그것들을 잃었을 때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그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과거 다른 약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로 알려진 유명한 구절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그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전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준 분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는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곤란해졌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는 않는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은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의 발현입니다. 약자에게 군림하려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당신 위에도 서슴없이 군림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모든 생명과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며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점, 역경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드러나는 본질. 평온하고 순탄할 때 좋은 사람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어떤 선원이라도 유능해 보이기 마련이죠.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갑작스러운 위기, 억울한 오해와 비난이라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질과 항해 실력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질하며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변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합니까?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의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잘못은 언제나 외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던져 버릴 방패막이일 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궁극적인 척도는 그가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에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어디에 서 있는가로 결정된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경험 덕분에 무엇을 배웠지 질문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온통 남에 대한 원망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아직 역경을 통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미성숙한 영혼입니다.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용감한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기준점,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이제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좋은 사람이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 즉 열등감, 이기심, 비겁함 같은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유독 남의 단점을 잘 찾아내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언제나 옳고 정의로운 존재로 포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면이 있음을 알기에 타인의 실수에 대해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너세니얼 브랜드는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은 인식이고 두 번째 걸음은 수용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그가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언제나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포장하려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감당할 힘이 없기에 언젠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당신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진솔한 미완성의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점, 질투의 그늘이 아닌 선의의 빛을 따르는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야망이라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죠. 하지만 그 야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야망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야망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에 기여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지라며 건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종류는 타인과의 비교에 뿌리를 둔 야망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성공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의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웃어주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질투의 그늘이 서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안티스테네스는 질투의 파괴적인 본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쇠가 녹에 의해 먹히는 것처럼 질투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파먹힌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당신의 곁에서 긍정적인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그는 당신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며 당신의 등 뒤에서 몰래 험담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내 삶의 정원에 독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투는 영혼의 궤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영혼을 곪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당신의 작은 성공이나 기쁜 일을 슬쩍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첫 반응을 살펴보세요.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거나 화제를 돌리려 하는지.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선의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를 때 기꺼이 바람이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삶이라는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십시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기르는 것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값진 인생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준점, 말과 행동의 일치,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역경 앞에서의 자세,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이것들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것들은 단지 우리가 한 사람의 내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는 인내심과 때로는 나의 첫인상이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소중히 여긴다며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라. 나쁜 친구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미술관의 유일한 큐레이터입니다. 어떤 작품을 들여놓고 어떤 작품을 내보낼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작품들로 이 소중한 공간을 채우지 마십시오. 조금 외롭고 더디게 가더라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빛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작품들로 당신의 미술관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또 다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적들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기쁨에 함께 환호하고 당신의 슬픔에 함께 침묵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동반자들과 함께 당신의 인생이라는 여정이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